안녕하세요, 김감자입니다. 오늘은 코딩 컨벤션스, 코딩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간단한 PPT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왔고요. 파일 보면서 간단하게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들여쓰기입니다. 고도 엔진의 GD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탭으로 들여쓰기를 하고요. 기본적인 탭을 하면 이렇게 이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나쁜 예를 보면 스페이스로 두 칸을 띄웠다든지 혹은 뭐 너무 많이 띄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안 맞게 하면 바로 오류 나면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. 이 들여쓰기 정말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이 들여쓰기로 GD 스크립트가 여러 가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수 없이 하셔야 프로그램 오류도 없이 실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코딩을 하다가 스페이스 하나가 잘못 눌린 거예요. 그래서 뭐 프로그램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지 찾다가 그 스페이스 하나가 더 들어갔던 거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엔 한 줄에 하나의 명령문입니다. 이거는 가독성을 위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GD 스크립트의 특징이기도 한데 들여쓰기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, 앞에서. 그래서 좋은 예는 이렇게 한 줄을 쓰고 명령문을 쓰고 다음 칸으로 내린 다음에 다음 줄에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써주는 거, 이게 규칙입니다. 그리고 뭐 if문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학 연산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 삼학 연산자도 한 줄에 코드를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장점이 크긴 한데요.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팀원들 혹은 남들이 코드를 봤을 때 가독성을 위해서는 조금 줄이 길어지더라도 삼학 연산자 말고 좀 if문, else if문, else문 나눠서 가독성 좋게 작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부울 연산자입니다. GD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and나 or 그리고 not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++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가독성이 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? 영어 알파벳으로 and, or, not을 좀 쓰면서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가독성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명명 규칙입니다.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공식 문서를 보고 필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명명 규칙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 파일 이름부터 열거형 멤버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컨벤션 어떤 식으로 쓰라고 나와 있죠. 스네이크 케이스냐 파스칼 케이스냐 어퍼 케이스냐 세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스네이크 케이스나 파스칼 케이스가 뭔지 어퍼 케이스가 뭔지는 이 컨벤션 이름만 봐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. 소문자로 모두 소문자로 쓰면서 단어를 이 언더바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스네이크 케이스고요. 파스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와 단어를 대문자를 사용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대문자를 쓰고요. 그리고 이 언더바를 통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는 팀에 혹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명명 규칙을 잘 정해놓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코드 순서입니다. 코드 순서가 뭐냐면 이 GD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하는 순서들인데 이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지키면 좋다라는 거고요.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클래스 네임 위에 오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에 익스텐즈 뭐 노드 뭐 오겠죠. 어떤 노드인지 그 다음에 신호 옵니다. 그 다음에 열거형 이너무 오고요. 그 다음에 상수 옵니다.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오고 그 다음에 뭐 익스포트 변수 그 다음에 일반 변수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들 중에 마지막으로 onReady 변수 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거는 스태틱 함수들 온다는 건데 모든 일반 함수들 그냥 일반 함수들 오기 전에 여기 언더바가 들어가 있는 자체 함수들 있죠. 자체 함수들 이러한 순서로 먼저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명명 규칙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이건 제 개인 스타일이에요. 이러한 함수들 그리고 변수들 사이에 이렇게 주석을 나타내주는 샵 있죠? 이거 50개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이 50개를 쭈루루룩 써주는 겁니다.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. 어차피 주석이니까 뭐 코드의 실행 여부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? 이렇게 주석을 쫙 일렬로 만들어서 줄을 만들어 주면 어떤 함수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구분이 정말 빨리 된다고 보여요. 그래서
이거는 제 개인 스타일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도 필요한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GD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코딩 컨벤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언제나 교학성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교학성장 뜻은요,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. 언제든지 조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은요, 답변 바로 드리니까요, 언제든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성장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